66일이 남았습니다. 어떡해, 이제 걱정거리가 늘어나고 어떡하지? 만약에 내가 이걸 어렵다라고 판단을 내렸다, 그럼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3가지 조건을 바라라고 얘기를 해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이 카메라를 켰냐면은, 최근에 9월 모의평가가 있었죠. 9월 3일에 모의평가가 있었고, 지금 제가 수업하는 재수생들,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학생들이 이런저런 고민이 많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방금 블러드문 보고 왔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달이 빨갛게 보이는 게 저도 처음 본 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수능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66일이 남았습니다. 2달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20년 가까이 이렇게 강의를 한 경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그동안 수업을 하면서 고3 학생들 또는 재수생들이 이 시점에 갖고 있을 고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아마 이 시점에 많이들 풀어질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한다곤 하지만, 이게 어쩔 수 없이 수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는 느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9월 모의평가를 보고 나서 어떡해, 이제 걱정거리가 늘어나고 이 성적이 더 잘 나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가르치는 생명과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번에 시험 문제가 6월 거랑 비슷하게 좀 난이도는 6월보다는 조금 쉽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체감상 조금 더 쉽게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올해 수능 트렌드가 생명과학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막전이 파트에서 뭔가 자꾸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신경전도 문제를 6월 달에는 좀 어렵게 출제를 했다면은 9월 달에는 처음 보는 유형으로 출제를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각각 학생들마다 풀이하는 순서라든지 중요시하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수해왔던, 지금까지 풀어왔던 시험 방식을 바꿔라,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제한된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게 아무래도 충분히 연습되어 있지 않다면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많은 부담이 되겠죠.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이 문제를 지금 붙잡고 해결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 문제는 일단 뒤쪽으로 빼고 다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돌아올지, 이런 거에 대한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생명과학뿐 아니라 국어, 수학, 영어, 다른 탐구 과목까지도 아마 다 해당이 될 텐데, 문제는 분명히 어려운 문항이 출제가 될 수밖에 없고, 어려운 문항인지 혹은 쉬운 문항인지를 일단은 판별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된다.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14번 문제를 푸는데 이 시점에서는 원래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지? 그래서 억지로 붙잡고 계속 풀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문제가 어려웠던 거고, 뒤에 더 쉬운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내가 가졌던 그 고정관념 때문에 14번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안 돼, 이거는 내가 풀 수 있어야 돼,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그 문제에 집중해서 막 시간을 낭비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평상시에 우리가 치렀던 시험 점수보다 잘 안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경계하면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문제가 쉬운 문제인지 어려운 문제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목별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예를 들어가지고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다 라든지, 또는 이 문제를 풀 때 지금 너네가 해석이 잘 된다, 해석이 잘 안 된다,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얘가 어려운 문제인지 쉬운 문제인지 정도까지는 그래도 구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거의 수능이 66일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어느 정도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걸 어렵다라고 판단을 내렸다, 그럼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내가 그동안 공부해왔고 내가 쌓아온 데이터에 의하면은 이건 어려운 거야. 그럼 그건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냥 뒷문제로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뒤에 있는 쉬운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고 나중에 시간이 남았을 때 돌아와서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판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명과학 파트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어려운 문제 출제되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신경전도 문제라든지 가계도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유전병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데, 올해 트렌드는 지금 신경전도가 뭔가 계속해서 새로운 거를 시도하려고 한다. 그렇다면은 신경전도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꼼꼼히 공부를 하고, 만약에 이런 조건,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하는 얘기는
세 가지 조건을 봐라라고 얘기를 해요.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된다. 두 개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거는 건너뛰어야 된다. 세 개라면 무조건 다 건너뛰어야지. 세 개가 다 주어지지 않은 거라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과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토대로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를 먼저 구분을 하시고 그거를 나중에 해결할지 지금 해결하고 넘어갈지 요게 어떻게 보면은 정해진 시간 내에서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